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서 호놀룰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의는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하와이를 굳이 가야 되냐? 사령부를 꼭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가 이 IP 그 직전까지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아, 거기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예. 제가 2번 이상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뭐냐? 예. 이거는 그냥 한국의 이 전공 관련 전문가들한테 시찰시켜 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예. 근데 왜 대통령이 왜 갔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디 갔었을 때 예. 여기 앞에서 예. 미국의 항공모함에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자기 배처럼 얘기했죠. 거기도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예. 그 군국주의의 상징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가 전략자산에 네. 오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그리고 예. 우리 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 아니죠. 너무 웃기잖아요. 예. 대통령이 올라가고 그래요. 우리 배처럼 막 지휘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호놀루루가 예. 저는 물론 미국 영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치면 괌도 예. 그렇죠. 그게 근데 미국 호놀루루라고 불렀어요. 갈 때 하와이라고. 방미한다고 해서 미국 미국 호놀루루 호놀루루. 어디 멕시코나 캐나다를 경유하면 이해가 가요. 예. 그렇죠.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정이 열지된지 아세요? 네. 2박 5일이에요. 그러네. 잠을 왜 갔을까요? 그 그리고 왜? 동포 간담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해가-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밖에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장소. 네. 그것도 예를 들면 뭐 100번 양보해서 미국 대통령 같이 간다면 모르겠어. 그것도 예, 아니죠. 혼자 그것도 간 거예요. 아니죠. 단독으로 간 거잖아요. 단독으로 갑니다. 그 시찰은 저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인도 갈 수 있고 전문가들이랑 네. 갈 수 있는 네. 곳인데. 뭐 그런 의혹이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한 분이 가고 싶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다음에 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남겨놓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선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했어요. 안보실장.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그 예, 전에도 예. 선 넘지 마라. 예, 그리고 예. 이게 지금 꼭 큰 대국이 예. 또 꼭 우리가 미국인 줄 그러니까 약간 호가호위하듯이 미국 뒤에였고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네.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거나 그건 안 되죠. 중국하고 적대국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강경한 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네. 한국과의 관계는 파탄되기 싫다라고 싫다고 얘기했고 북러 그 협약을 하고 나서도 예. 루덴코라는 러시아 외무차관이 네. 한국한테 설명하겠다, 브리핑하겠다. 맞아요. 이거는 한국을 향한 게 아니라 미국에 향한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그 전까지 5월 말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만에 예. 재검토, 정확한 얘기는 재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검토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안 한다는 것에서는 후토를 했고 네. 제가 그래서 이번 나토에서 가장 우려하고 아직 지금 남았습니다. 예. 비나토국 정상으로서 단독 연설을 합니다. 예, 맞아요.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궁금해요. 그게 혹시라도 예.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공약하면 예.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큰일 이거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 참사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안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했고 예. 러시아가 꼭 경고를 안 했어도 우리가 지금 대러 경제 제재만 하는 것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데 그 정도는 저는 우리나라의 국격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러시아도 한국이 그 정도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게 아니다. 예. 그러면 때 실제로는 삼성이나 현대는 지금 막 엄청 힘들어요. 믹다 피해 있는데 예.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살상 무기를 가면 이제 적대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북한이 예. 그다음 북러 협약을 더 강화시켜 줄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를 도울 것이고 그렇죠. 러시아는 북한에게 첨단 기술 다 줄까 다 하는데 주겠죠. 그리고 뭘로 막을 거예요? 정말 막죠. 전쟁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없이 우리가 왜 하냐고요. 아까 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익과 네.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나마 지금 좀 문맥을 보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살상무기까지는 안 할 거라는 약간 기대 심리가 있는데 워낙 모르겠어요. 이분이 가서 참사를 하고 오늘 제가 오늘 그래서 최고위에서 그 논평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발 외교 참사 저리지 않고 귀국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합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이 그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전략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이념적 논쟁만 하고 동맹관계 맺어가지고 대결 구도로 가고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 갖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대해서 약간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요. 음. 미국도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미국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제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군 이런 주둔군 외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의회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간에 얘기하듯이 트럼프가 등장해도 철수라는 협박, 미군 예, 철수라는 협박을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음. 지금 대통령이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원조 뭐 1조씩 하고 오죠. 그다음에 무기도 뭐 의회 통과하지 않고 하죠. 예. 아까 말한 한미일도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면서 의회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예. 준비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예. 분쟁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분쟁 지역에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중동이든 심지어 IS 때도 안 예. 보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걸 한번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무기 수출을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근데 어제 한정혜 의원이 예. 그 똑같은 법안을 지금 준비 중이시라니까 그래요? 아마 같이 하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내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해외 원조도 예. 일정 정도의 금액 이상은 국회를 동의를 예. 받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미일하고 중국과의 관계인데요. 예. 대만이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거 위험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죠. 미국이나 뭐 예. 하다못해 guam이나 예. 하와이가 만약 공격받으면 우리 해야 위험하죠. 되죠. 근데 왜 대만을 왜요? 태우만 아니죠. 그런데 예. 미국 장성이나 미국 강경파들은 예. 여기 대만의 유사시 한국하고 일본이 개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거는 대만 유사시 한국 개입 반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아니 그러니까 위험을 그냥 막 뭐 위험한데도 막 가겠다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또 내 결의안에 법안을 냈을 때 또 예.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러겠죠 또 뻔하죠.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예상으로 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은 가속화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네요. 조금 과장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제가 뭐 러시아 편을 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국제 정치는 결코 어렵지 않다. 정의롭지 않단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우려면 예. 침략자 러시아가 잘못되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가 훨씬 우세하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한국 전쟁처럼 음. 공방전에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우크라이나에는 거의 국경선화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절박하다. 예를 들어서 절박해서 모든 기술도 주고 막 다 줘가면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둘이 가까워지는 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오히려 예.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러시아는 왜 필요하냐 하면 예. 러시아는 계속 고립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 고립망을 이 탈출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벨라루스, 예. 카자흐스탄, 예. 베트남, 예. 중국, 북한을 연결시켜서 그거를 봉쇄망을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충성되게 러시아 편을 국제 무대에서 들었던 게 북한입니다. 북한이죠. 그런데 제가 러시아 전문가하고 들어보면 예. 지금은 향후에 전쟁이 끝나면 예. 북한보다 훨씬 필요한 존재가 한국이죠. 한국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렛대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경제적 도움 관계를 내세워서 북러가 예.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만드는 것이 거. 외교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외교 정책,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균형적인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뭐 미국과 동맹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하겠다는 게 우리의 안전 보장을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 대국 둘은 예.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국이냐면 미국이 얘기할 때 북중러가 다 악이잖아요. 그럼 네. 거대한 이 악 세계를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막고 있는 막아야 되죠. 형국이에요. 그 최전선에서. 네. 그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죠.
미국이 시키니까 한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키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서 일본과 가까워지라고 하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일본과 가까워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예.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강한 두 나라를 아시아에서 찾으라면 한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일본이죠. 그렇죠. 근데 둘이 어르렁거리 싸우잖아요. 예, 예. 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개선시켜서 삼자로 묶고 싶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한 인도처럼 그렇게 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일 간에 이런 외교 관계 이런 부분들 밀착되고 동맹이 되면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자, 만약에 예, 한미일 안보 협력이고 지금 제가 그래서 그때 대정부 질문이 있었으면 예, 내가 따지려고 했던 예, 것이 바로 예. 국방부 장관 신원식입니다. 예, 예.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예. 한미일 가운데 역진이 불가능한 안보 협력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대통령 예, 예. 닮아서 예, 예. 블룸버그라는 외신에서 예, 예. 했거든요. 우리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예, 예. 역진이 불가능한 것은 법법에 따르면. 조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거 안 의회를 돼요. 통과 안 되죠. 예, 예, 그렇죠. 거기에서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위대가 예. 한반도가 일본의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우리가 크죠. 그러면 여기 나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상륙 거잖아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전부를 관장하고 있던 7세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의 예. 제1차장은 음, 김태효고 김태호. 그 김태효는 성균관대 그 교수 시절에 예. 쓴 논문에 예. 우리 유사시에 예. 자위대가 상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음. 그 가정교사를 받았던 제 추측에는 예, 예. 대통령이 예.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서 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 전 실수 아니라고 봐요. 의도적이다. 그런데 독도를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과거를 예. 반성하지 않는 예. 일본한테 이렇게 활짝 우리 문을 열어준다고 이거는 미친 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독도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지금 뭐 대응하거나 방어하는 게 아니라 문을 도리어 여는 상황이 네. 됐다. 강제동원 일방적으로 하고 나서 반컵을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네. 계속 밀리고 있고 네. 그 개황 자료라고 그때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일본에 그랬었죠. 대한 이 핸드북 같은 일본 네, 설명을 네, 하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그 과거사를 좀 쏙 일본이 네, 불편한 거 다 빼버렸죠. 빼버렸단 네, 말이에요. 빼버렸어요. 그것도 따지려고 그랬는데 네. 작년에 시간이 없어서 작년에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거 보충했냐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참